이리 오너라. 이리 오. 웃기죠. 사실 같은 날 녹음하는데 하나는 이런 스튜디오고. 예. 근데 뭐 그래도 다른 자료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6월 3일 날 반도체 자료가 나왔어요. 두껍진 않았지만 중소형주 5종목을 담았죠. 하나 머트리얼스, 유니테스트, 테크윙, 원익 IPS, 에날로 PSK. 네. 우리 방금 시작자 얘기했지만 한 NR이 정말 좋아요. NR이 주가가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소형 판타스틱 4 플러스 2라 그래서 뭔가 중소형주 1월 초에 보시면 그때도 어기진 연구원이 좋은 시점에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많이 이것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요. 자료가 나왔지만 하여튼 오늘 뭐 인텐시브하게 좀 짧게 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서 윤쌤 윤조입니다. 네, IT 담당 어구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중에 그 요즘에 좀 그 센터장님도 자동차가 좀 가장 확실해 보인다 얘기하셔서 그런지 자동차 근데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익 나서 괜찮다는 반응이었고, 그다음 반독점법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7일 날 저희가 방송한 게 있습니다. 안진아 연구원 모셔가지고. 사실 그게 약간 바뀐 게 있어서 오늘 아침 발표를 했었는데. 네, 약간 바뀌었네요. 네, 근데 발표를 했는데 안진아 연구원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녹음을 못했는데 뭐 금요일이라도 되면 녹음하지 뭐. 그건. 그때 작년에 한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반독점법 그거는 전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뭐 신문에서 큰일 다 다루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부터 팡이 좀 흔들렸던 이유였고 결국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사실 제가 다니면 자동차는 저희 하우스 토픽으로 많이 말을 하고 다니고 최근에 미디어 때문에 저희 고생 많이 했고 그렇지만 뭐 IT가 이제 반신반의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이 자료에서 좀 짧지만은 그 어떤 사이클의 어떤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라 보는데 일단 어기준 연구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자료는 사실 제가 뭐 관련된 인덱스 반도체 자료를 뭐 거의 한 달 반 전에 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 산업 부분은 거기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금 사두면은 내년에 수익이 커 보이는 종목을 이닛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쓴 거고요. 그 이닛한 건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뭐 부품 회사 하나랑 유니테스트라고 하는 장비 회사 하나, 그리고 이제 PSK는 NR로 작성을 하였고, 기존에 커버하던 테크윙하고 원익 IPS를 요 5개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언제 뭐 지금 봤기 때문에 뭐 오늘 내린다, 내일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봐두자, 공부해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테크윙 하대도 우리가 막 버펄링이냐 테크윙하면서 막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날개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네. 그래도 많이 올라갔었네.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테크윙이요. 건조합니다. 제가 8,000원에 이랬는데 다들 막 난리 또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테크윙도 저번에 한번 큰일입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얘기해서 그랬더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거네. 오케이, 그런 상태인 거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산이에요. 올해 감산. 그치? 감산이라는 거는 뭐 강도가 이제 중간이라 친다면 이제 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강으로 갔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웨이퍼 인풋 캐파를 증가를 시키는 게 이제 강한 사이클. 이게 작년까지 사이클이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초반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빚 감소, 그러니까는 출하량 감소만큼은 보완을 한다라는 게 원래 뭐 컨센서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5페이지에 그림 3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삼성전자 D램 라인인데 500K라고 하는 게 전체 50만 장이 전체 웨이퍼 기준 캐파거든요. 보시면은 17년, 18년, 19년 1분기까지 쭉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전체 캐파가. 증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적들이 좋았던, 장비업체들 실적이 좋았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19년 1분기, 2분기 가면은 소폭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원래는 이 500K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뭐 한마디로 이제 18나노를 만들다가 17나노를 만들면은 기존에 있는 생산 라인이 이제 스텝 수가 많아지면서 500K가 아니고 뭐 490K, 480K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만큼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한 2만 장, 3만 장을 추가로 증설해서 500K를 맞춰요. 이게 보통의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것도 안 맞추고 내려가게 놔둔다라는 거죠. 어차피 뭐 해도 재고가 쌓이니까. 재고가 있으니까요.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 A라는 장비를 돌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18나노로. 근데 17나노로 전환을 하려면 어쨌든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17나노로 전환했으면은 바로 이제 테스트를 돌려서 양산을 해야 되는데
놔두는 거예요, 챔버를. 이걸 재고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비를 빼서 버린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전환을 한 거를 놔둔다라는 거죠, 시기를 맞춰서.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100개라는 장비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돌려서 생산에 지장이 없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10개, 20개를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챔버를 놔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산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감산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일 거 그렇죠. 감사하는 거구나. 나는 예. 감산이라고 그래서 장비를 다른 빼자죠. 그게 아니네. 예, 그냥 예, 어쩌면 라인 놔두고서 네, 놔두고 안 돌리는 거. 똑같이 다음 장 보시면은 낸드도 있거든요. 이제 7페이지에 그림 7번. 이제 삼성전자 낸드 그리고 그림 8번에 하이닉스 낸드인데 더 많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7페이지입니다. 쭉 막대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예. 이거 고기만 잘라서 보면 쭉 내려온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 7번 보처럼 D램보다 낸드는 더 많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낸드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낸드는 2D 낸드에서 3D 낸드로 전환을 하면 캐파 로스가 50%예요. 100개를 만들어도 50개밖에 못 만들어요. 드라마틱하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가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환한 챔버를 돌리지 않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웠던 거는 빈 공간, 공장 빈 공간들이 막 채워내면서 엄청나게 캐파시티 늘어날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 정도가 그거는 당연히 안 하고 있고. 그건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지금. 안 해도 그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한참 네. 좋을 때는. 그쵸. 작년이 그 사이클이었고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채우는 거조차 멈추는 거였고 대신 이제 캐파 로스 부분만 보상해서 우리가 원래 디자인 캐파인 500K, 400K를 맞추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맞춘다라는 거죠. 그 자료 보시면 예. 데이터 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면 이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유가 감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해했죠, 예. 염차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D램 낸드 재고가 한 6주, 뭐 5주, 6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8주, 9주였다가 안 사가니까 계속적으로 증설을 안 하고 있어, 안 돌리니까는 좀 맞아가고 있는 거고요. 뭐 외국계 IB에서 그래서 그거가 재고 피크 아니냐 얘기를 했던 것 같던데. 재고 피크라는 게 지금 현재 6주요? 아니면은 재고가 고점 치고 좀 내려온다는 거지. 네네네네. 그 얘기를 했다면서 네네네. 저번에 약간 그것도 네. 바이콜까지는 아니고 네. 좀 변화 아니냐 이렇게 좋게 보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재고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 멈추긴 멈췄다. 예, 예, 시그널을 예, 준 거다 뭐 이러는데 이게 일종의 실질적 그렇죠. 감산 효과네. 네, 실질적 감산 효과인 거죠. 미세와 전환은 항상 필요한 거고 말씀드렸듯이 D램이든 낸드든 빗그로스는 무조건 증가거든요.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이게 정말인데 이거 잘 이해 못하시면 정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초 과정인 부분이니까 반도체 이해하시려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100이라는 웨이퍼에서 100개가 나오던 걸 더 작게 만들면 12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빗그로스가 20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증가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감소를 시킨다라는 거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확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감산이라는 게 장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돌리면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한 뭐 1, 20% 정도 이제 감산 효과가 웨이퍼 기준 들어가는 캐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올해는 재고가 줄어들게 돼요. 생산 캐파가 생산 물량은 적고 재고가 없어지면서 올해 말까지 이제 정상 재고를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올해 말까지 안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가겠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재고 비중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중 무역 분쟁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수요가 살아나야 돼요. 뭐 여기가 좋고 저희가 좋고군이 아니고 어쨌든 해결이 돼가지고 사람들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중국 애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살아나면 올해 안에 재고가 정상화 된다. 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내년은 줄어들었던 캐파를 맞춰야 되는 신규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뭐 500K를 600K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500K에서 480 갔던 게 500 가야 돼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빅그로스가 15%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없는 캐파 5페이지에 그림 4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 평택 라인에서 빈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서편투표 하얀색으로 된 공장 평면도잖아 일종의. 그렇죠. 예. 하얀색 돼 있는 거 위에 빈 공간 있잖아요. 이런 거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거가
작년에 채운다는 말도 있었어. 작년에 원래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중단시킨 거죠. 중단시킨 거지. 이게 원래 작년에 채우면 물량이 얼마고 계산해가지고 막 고민을 했었던 거지 사실. 예.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공장 평택 2차 공장이 이제 지어지거든요.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3, 4만 장 정도만 추가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들이 실적이 내년에 그만큼 나온다라는 거를 자료에 쓴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제가 장비를 지금 말씀드리면 요걸로 계속 하루 종일 말을 해요. 업황 이렇게 안 좋고 재고 많은데 무슨 장비 투자를 하냐. 계속 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엄청나게 이제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준대로 가는 어쩌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사실 반도체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때가 항상 많기 때문에 거의 내리죠. 내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걸 굉장히 긴 사이클에 걸쳐서 이 투자를 집행하면서 시장을 그렇죠. 지배해 왔거든. 네. 이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이 그렇죠. 재고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네. 이걸 자꾸 이 재고 사이클을 뭐 저런 재고 사이클로 이해하시더라고. 막 그런 산업재 같은 거 많이 다른데. 그거는 이 자료 보시면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게 딱 어떤 이제 계획대로 가는 건데 갑자기 막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IT는 오버커퍼이고 가격이 과잉인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하는 시장이어서 딴 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놈이 들어오면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최소한 중국 애들 들어온단 말은 사라진 거 아니야? 이제는 지금 뭐 디램에 대해서는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4페이지에 제일 처음 그림인데 지난번 자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19년은 인프라, 20년은 장비라고 말씀을 드린 게 18년도 그리고 제일 그림 1번에 있는 게 디램 캐펙스거든요.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낸드 캐펙스고 보시면은 디램은 18년도에 피크를 확 증설을 많이 했어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낸드는 17년에 확 많이 했어요. 그러고 와서 줄어듭니다. 19년에. 그런데 19년, 20년 둘 다 캐펙스가 유사해요. 보이면 유사해 보이시죠? 그래프가.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유사한데 근데 올해는 인프라 투자가 많았어요. 평택 2공장이 올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시안 2공장이 완공이 되고 이제 화성에 있는 EUV 이제 비메모리 라인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많다라는 거죠. 똑같은 금액이라도 내년에는 그 빈 공간에 장비가 들어가는 투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캐펙스라도. 그래서 장비가 더 비중이 할당이 된다라는 거를 요 차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뭐만 들어가더라도 장비 업체가 2, 3만 장만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마디 그리고 또 이제 8페이지부터 비메모리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질문들 많이 했어? 비메모리 쪽은? 비메모리 질문은 워낙 뉴스 플로가 좀 많으니까 매니저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삼총사 테스나, 엘비세미콘, 네페스. 네페스가 난리더라고. 네페스. 보시면은 셋 다 난리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뭐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아? 아 나와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 실적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건 날아가니까 다들 그렇죠. 지금까지는 5G 종목 그거 아니면 이거랑 비메모리 삼총사. 비메모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쓴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뭐 두 분만이라도 이 설명을 알아들으셨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S123라고 하는 비메모리 라인이 있어요. 전체 캐파가 220K짜리 220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가동률이 한 70% 정도예요. 예를 들면은 한 70% 맞아요. 1분기 기준으로. 근데 네페스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비메모리를 가져가서 범핑을 하는 외주 업체예요. PMIC DDI라는 업체죠. 범핑이 뭐야? 메모리를 만들고 나서 후공정에서 이렇게 웨이퍼를 빼고 나면은 기판에서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통에 가가지고 메모리에 전기가 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조립 같은 거. 후공정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네페스가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요 100이라는 물량에서 나오는 거 중에서 일부 외주 물량을 가져가서 외주 업체인 거죠. 그치. 그 공장을 내부에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LB세미콘도 DDI 드라이브 I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뭐 반도체인데 똑같아요. 요거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로 주는 물량이에요. 남는 물량. 그리고 테스나 마찬가지로 테스나. 얘는 테스트하는 업체거든요. 테스트 외주 업체인데 이건 나도 쉬워. 그렇죠. 이건 쉬워. 나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나머지들은 보셔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TSMC, 소니와의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TSMC는 파운드리에서 뭐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전자는 뭐 10% 안팎이거든요.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졌죠. AMD 얘기 나오고 그런 거. 그렇죠. AMD 가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마찬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두고 그리고 시스템 LSI도 CIS 그러니까는 카메라 많이 막히잖아요. 카메라 이제 뭐 이미지 센서 필요하거든요. 소니가 이것도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큰 축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된다면은 한마디로 옛날에는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아니면은 맥심 이런 해외 업체한테 칩을 사왔어요. 이거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 100이란 공장에서 가동하는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죠. 내재화가 삼성 자체 내재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자체 물량이 많아지면 그 밖에 나가는 외주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올해 네페스, LB세미콘, 테스나가 원래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예요. 전자가 직접 한다라는 거죠 이제 비메모리를 내재화하니까. 내재화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죠. 거를 그 물량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삼성이 그냥 아예 하지. 나도 이거 너가 핫하니까 난 다른 것좀. 근데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건 두 번째 거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 내부 뭐 170이든 80이든 가동률이고 100이 있어요. 이거를 채울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업체들이 당연히. 계속 좋아지겠네. 좋아지죠. 그래서 올해 좋아요. 실적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좀 내년부터 내년도 좋아요. 내년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화성 공장을 EUV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 S5가 됐든 S6가 됐든 이름 명령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 공장이 늘어나면서 외주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공장에 장비 넣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야 외주 물량 줄 거 아니에요. 장비도 이제 그 장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익 IPS, PSK 그게 이 장비들이에요. 전공정이. 전공정 장비. 이해가 되시죠? 전공정부터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이게 들어가야지 이제. 근데 주가는 지금 그림 16분 17분 보시면 완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주 삼총선 날아가고 외주만 날아가고 죽고 있으니까. 죽고 있거든요. 당연한 게 외주 삼총선은 다 비메모리예요. 그러니까 100% 비메모리가 할당이 돼 있어서 당연히 좋아요. 제가 이 새 업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전공정 장비들은 비메모리 비중 뭐 1, 20%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라도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가동률이 7, 80%면은 PSK가 좋겠는데? 좋죠. 당연히 좋죠. 전공정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장을 지었으니. 그럼 이 업체들이 수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업체가 돌아가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외주 업체한테 물량이 가는 거죠, 돌고 나서. 외주 이게 맞죠? 했던 거구나. 네페스가 이유가 있는 거네. 네. 아니, 계속 올라가서 좀 부담됐다고 생각했다고 왜 이렇게 가나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업체들은 뒤에 보시면은 PSK 내년에 3.8배, 유니테스트 3.7배 다 이래요, 지금. 이 차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 많이 보셨잖아요. 13페이지 보시면은 하나 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 이제 유니테스트 마찬가지고 테크윙 마찬가지고 테크윙이랑 예. 테크윙 싸 보이고 다 싸요. PSK, 다 싸요. PSK는 아주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첫 번째 게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2, 3만 장씩 내년에 낸드 2, 3만 장, 디램 2, 3만 장 나올 것 같다. 왜냐? 뭐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상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업체들 원래 메모리 많이 하던 업체들이에요. 전공정 장비 중에. 그럼 여기서 들어올 거예요. YY로 증가하죠. 여기에 비메모리 이제 EUV 라인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이제. 그래야 그 다음에 외주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가 엮인다 본다라면은 이 업체들을 지금 주가에서는 사는 게 뭐 실적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다 하는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부러 다 그런 거를 골랐고요. 원익 IPS가 대표적인. 원익 IPS 대표적인 회사죠. 예. 이건 원래 얘기하던 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익 IPS는 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 원익 IPS는 10K 투자하는데 뭐 한 400억씩 붙어요. D램도 400억, 낸드도 400억. 비메모리 400억. 그러니까 내년에 10K씩만 해도 얘는 1200억이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크죠. 대신 하이닉스 정도인데 나머지 업체들 이제 유니테스트, PSK, 테크윙 이런 업체는 마이크론, 도시바 다 똑같아요. 다 들어가요. 다. 예를 들면은 그런 뭐 그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뭐 PSK 말씀드렸던 이유가 마이크론, 뭐 도시바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 PSK 옛날에 뭐였어 이게? PSK였어요. 근데 PSK 홀딩스랑 나눠진 거거든요. 이번에. 맞아 분할했더라고요. 네, 지난달 초에 분할을 하면서 제가 제목도 분할 후 억울한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하고서 1분기 실적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확 밀려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게 그러니까는 내년에 전자만 2, 3만 장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닉스도 2, 3만 장을 보상하기 위해서 똑같은 흐름인 거고 도시바도 낸드 밀어줬던 거 뭐 1, 2만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자 10K 곱하기 몇만 안 넣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업체들은 전자, 닉스, 마이크론, 뭐 도시바에 대한 장비 수요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SK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숫자를 보시면은 차트를 처음 종목부터 하나 머티리얼부터 얘기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판타스틱 4 플러스 1이니까 판타스틱 4는 커버리지한 종목 같고 플러스 1은 PSK 같은데. 사실은 원익 IPS가 플러스 1이고요. 그래?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되게 5배 이하짜리가 판타스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서 그런 업체들이. 하나 머티리얼즈는 뭐냐면은 텔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애칭하는 장비인데 일본 장비고 잘해요. 되게 잘 만드는 장비예요. 그냥 글로벌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의 지분이 이제 텔이 13.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텔이 장비가 들어갈 때 제가 뭐 장비가 요만한 게 있다면 이 안에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조정하기 위한 플라즈마를 만들고 생성하기 위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요 부품을 독점을 해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해했죠? 식강 장비 있으면 계속 수요 그렇죠. 있는 교체 수요 있는 그렇죠. 7일에서 15일마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제일 이렇게 좋거든. 그렇죠. 그런데 1, 2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환한 챔버를 안 돌려요. 그러니까는 1, 2분기 실적이 안 좋죠. 이해하시죠? 돌아가도 이게 계속 되는 거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비 뺀 게 아니에요. 돌아갈 거예요 이제 하반기에 되고 내년엔 증설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 내년 좋아요. 그리고 이해하셨듯이 부품은 일주일, 2주일마다 계속 깔아줘요. 네, 장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내년 기준으로 뭐 5배 조금 넘는 수준, 5배 안팎 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2분기가 조금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3분기에 반등 나오는 거 보여진다라면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2분기에 숫자 안 나올 때 사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다 알려졌어요. 많이 1, 2분기 안 좋다라는 거는 감산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편이네. 이게. 그럼요. 이런 회사들은 견고하죠. 그 두 번째가 유닛 테스트.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좀 말도 안 되는 회사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생산 인력이 10몇 명이 돼요. 10몇 명. 10몇 명에서 3천억 매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이 돼요. 되게 재밌죠. 10명? 그러니까 마진율이 20-30%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거의 외주를 주고 그거에서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버닌 테스터라고 한마디로 메모리를 만들고 나면은 막 온도나 뭐 압력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잘 통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후공정에서 이제 그렇죠. 테스트해 얼마 전에 그거 기억하시죠? 아마존에서 삼성전자 이슈 생겨서 작살 났던 거. 그것도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유닛 테스트는 삼성전자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하이닉스가 좀 많고 마이크론을 포함한 뭐 나니아라든지 대만 이런 데들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놨거든요. 6페이지에 그림 6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우시 2차 라인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1차 라인이 2X, 2Y D램이 깔려 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미세화를 못 했어요. 1X, 1Y로 가야 돼요. 당연히 가면은 웨이퍼당 나오는 칩수가 20-30%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죠. 여기다 미세화 전환을 여기다 해버린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요만큼을 떼어내서 장비를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요만큼에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면서 미세화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닛 테스트는 2X, 2Y에서 이 버닝 장비가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21나노부터 들어간 장비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규 증설이라고 안 하고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 신규 증설을 이제 100K를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120K라는 물량을 마이그레이션해서 2X, 2Y가 똑같은 100K에 1X, 1Y로 전환이 되면은 1X, 1Y 100K에 해당되는 장비가 얘는 들어가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2, 3분기에 실적을 보시면은 찍혀요. 2분기에 680억, 3분기에 700억. 이게 지금 우시 2차 들어가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2, 3만 장 정도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는 근데 10만 장이면은 4배, 5배 물량이 남아 있는 거죠. 전환해야 될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뭐 보수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3,300억 매출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3.8배. 이런 게 진정한 어떤 기술주인데.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니스를 했고요. 열심히. 난 테크윙을 좋아했었는데. 테크윙 좋아요. 테크윙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거든요. 내가 몇 군데 반도체 중소형주 원하는 곳들에 이 종목을 참 얘기해서 근데 하도 그때 뭐 테크윙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아까 원래 난 사실 주가 자주 안 보니까 많이 빠진 줄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이거 빠졌는데 이렇게 난리야.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 진짜 안 빠진 거죠. 좋거든. 테크윙 숫자 좋아. 숫자가 이제 2분기부터 확실히 좋아지고요. 턴어라운드 된 느낌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모리만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메모리였어요. 메모리용 핸들러. 아까 제가 저게 버닌 테스터라고 했는데 테스트 앞단에서 이게 이동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이게.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건데 2분기부터 이제 비메모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요게 내용이 있는데 비메모리는 되게 잘하는 해외 2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뭐 독일하고 어디 하나 있었는데 그 2개가 이제 전체 시장을 다 장악했어요. 근데 걔네 둘이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원화가 필요한 거죠. 저번에도 그 얘기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뭐냐면 이 하는 데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비메모리가 매출이 올해부터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숫자가 확인만 되면 자신감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죠. 2분기 숫자가 뭐 나오니까요. 조만간. 확인해봐야 보면 확인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전기 PLP. 아까 비메모리 말씀하셨잖아요. 비메모리 전공정 장비가 제가 이만큼 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공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PLP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까지 붙어지면서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드린 메모리 투자가 어쨌든 올해보다는 2, 3만 장이라도 늘어나거든요. 그럼 내년에 본업 메모리 올라가고 비메모리 올해부터 시작한 거 내년에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PLP 사업 마찬가지. 그렇게 본다면은 좋죠. 이게 뭐가 많이 들었냐면 지금은 멀티플이 10배가 넘는데 이게대로 추정치대로 가면 고포에서 저포에 사는 게 딱 되는 타임 같아서 지금 그런 게 IT 사이클 때 좋거든. 지금은 한 13배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8,000원에 이제 1월 2일 날 이니스를 했는데 8,000원. 벌써 이제 뭐 13,000원 갔으니까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갔는데 왜 예상대로 잘 가고 있어요. 단단해 보여서 턴아웃 되면서 재밌는 것 같고. 원익 IPS는 뭐 대장이죠, 대장. 대장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있는 회사인 거고 여기는 28페이지 보시면은 실적 보시면은 내년이 좋다라는 게 내년에 QD OLED도 하거든요. QD OLED 스테디하겠네. 완전히 스테디네.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메모리, 비메모리, QD OLED까지. 반대로 원익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다 먹겠다. 뭔가 대장이거든요. 대장인데 대장이니까. 그렇죠. 얘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전자가 투자가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나올 거야. 그렇죠.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왜냐면 보통 이런 대장 애들이 갑자기 숫자가 오늘 나중에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사이클. 분기별로 그럴 수 있어요. 분기별로는 2월 되고 그럼 당연히 장비 없으니까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된다라고 만약에 내년에 뭐 원익 IPS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다. 지금 다른 애들도 잘 나올 건 없어요. 다른 데는 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익이 워낙 스타디 되어 계시는 걸 믿고. 제가 PSK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 회사를 볼 때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품 수요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18년도, 17년도에 D램과 낸드가 이만큼 많이 투자됐다라고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장비가 우욱 들어간 거예요. 이 업체들이. 그러면은 들어가 있던 장비는 사용되면은 부품들을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매출의 10%였으면 지금 25%씩 된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 투자가 없어도 깔고 가는 거고 보통 그런 쪽이 마진이 좋아요. PSK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품 영역이라고 써 있는 부분 제가 구분해 놓은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없어도. 그래서 옛날에는 투자가 없으면은 쑥 떨어지면서 실적이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오고 적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PSK뿐만 아니고 원익 IPS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유니테스도 마찬가지고 테크윙도 그렇고 이런 부품들 이런 교체 부품이라고 하는데 소모품 부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받쳐줘요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SK는 PR 스트립이라고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애처, 뭐 증착기 이런 건 들어보셨겠지만은 니치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램 리서치가 하고 있는 드라이 애처에서 붙어 있는 뭐 PR 스트립을 해가지고 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뭐 불순물을 제거하고 뭐 이런 장비인데 한마디로 뭐 좀 그런 니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깨끗하게만 청소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전체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넘버 원 회사인 거고 나머지가 램 리서치, 히타치 등인데 얘네들은 이 회사들은 지네들 드라이 애칭 열심히 하면서 붙어 있는 걸 일부만 대응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PR 스트립이라는 장비는 이제 애칭이 들어간 모든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D램이든 낸드든 비메모리든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메모리가 미세화되잖아요. 작아지잖아요. 작아지게 되면은 막지를 더 딱딱하고 좋은 걸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그 낸드를 위로 쌓잖아요. 64단, 92단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지를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막지를 딱딱한 거를 청소하기 더 힘들잖아요. 껌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닦기 힘들잖아요. 이걸로 청소하는구나. 그렇죠. 더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청소기야. 이게 네. 이게 청소기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미세 청소. 그러니까 이거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불순물 제거하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막질이 더 무거워졌고 낸드는 이제 92단을 가면서 막질을 바꿨어요. 그래서 장비 가격이 3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건 독점이에요. 아까 제가 5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D램은 1G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 장비가. 이거 대박인데? 그리고 비메모리도 EUV 들어가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뭐 천투율 높진 않아요. 뭐 올해 이제 200억 내외로 잡았는데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나고 내후년에 더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 숫자가 아직 분할해서 안 나와서 커버를 안 한 거야? 아니면 재표가 없어요. 재무 재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애날로 한 거야? 예, 재무 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인데. 왜냐면 이게 분할해서 뭐 내기가 좀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죠. 이게 숫자가 없으면 애널리스트가 뒤에 뭐가 있어야 붙여서. 그죠. 예. 분할되고 자료 나온 거 저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겠다. 지금 왜냐면 이 수치 측정도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좀 기존 게 몇 분기게 좀 있어야 이걸 뭘 그렇죠. 하는데 없으니까 애날로 때린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뭐 잘 안 하는데 전 그냥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3,800. 분할을 억울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분할을 그 왜 뭐냐면은 분할해도 일분기 이렇게 좋으면 안 무너지는데? 뭐냐면은 분할을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PSK가 전공정 장비가 있고 PR 스트립 하는 장비가 후공정 장비가 두 개가 또 있어요. 매출 비중은 8대2였어요. 근데 후공정 장비가 홀딩스로 분할이 된 거고. PSK가 그렇게 좋은 장비 업체가 아니었던 기억인데 아니야? 나 그냥 핵심 장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애칭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CBD나 이런 건 아니죠. 이게 분할해서 핵심이 이게 돼버렸구나. 핵심이 이제 PSK가 간 거고. 그런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1분기 실적이 깨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250억 이상이 2분기로 지연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 업체는 장비 입고에 따라서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든요. 뭐 한 분기 정도는. 그런 과정에서 얘는 PSK 요 신설 법인은 재무제표 자체 그러니까는 공시가 안 됐어요, 아예. 그리고 PSK 기존 홀딩스에서 이제 주석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3억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3억이거든요. 주석 뒤져본 거구나. 네, 주석 뒤져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깨졌어요. 근데 까보면은 이제 250억이 2월 돼서 그런 거고 2분기에는 이게 예상대로 85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보여진다. 근데 왜 애날로 해놨냐면 이건 그 대신 분기 나오면서 얘네들이 회사에 나오는 숫자 다시 한번 확인 다 해봐야 돼. 그렇죠. 다 해봐야 돼. 이거 네. 혹시 몰라 이거. 근데 회사 좋은 거 확실한데. 그렇죠. 90 며칠이니까는 수주 잔고가 있잖아요. 수주 받은 게 있으니까,는 예. 어떻게 인식시키냐 뭐 이런 것들이 또 항상 보면. 네. 이거 좋겠는데 주가들도 재밌고. 그러니까는 뭐 지금 테크웨이 제일 좋아했었는데 PSK가 저도 PSK가 안 들어본 좀 회사여서 전방에 걸려 있어요. 사실은 또 이러다가 또 어쩌고저쩌고 둘이 싸워가지고 내일 낯싹 빠지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네. 전략 입장에서 말을 하면 자동차는 아까 말했을 때 편해. 네. 어차피 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돼 가면서 큐가 느니까. 근데 IT는 사이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 재고 사이클 적정 지나면서 이 사이클을 잘 보면 사이클을 잘 올라타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사이클로 보면 이제 내년은 장비 사이클이라면 투자는 지금 나서야 되는 거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요. 보통 떠오르는 건 워닝 IPS죠. 워닝 IPS가 떠오를 것 같은 대장이니까 떠오를 것 같은데 엣지 있는 걸 찾으신다면 여기에 판타스틱 4를 찾으시면 이게 재밌겠는데 나는 그래서 저도 PSK 잘 몰랐는데 아,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아니야. 왜 이런 줄 뭔가 알아? 좀 새로워 보이는데. 우리가 NR일 때 종목이 잘 가니까 전혀 딴 게 아니야. LS가 놓고 그 커버리지를 안 해야 이게 뜨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쁜데 또 4시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와 있어가지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리오너라 이리오.